코로나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1,300명 넘게 나왔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4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거리 두기가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까지 포함된 정부 측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해보니 다음 달 1일쯤에 정점을 찍은 뒤 확산세가 조금씩 가라앉을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거리두기를 포함해 방역 수칙을 조금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환자 수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편 하루 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결국 거리두기 개편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확산세는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7월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매일 1,0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는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이동량을 한 20% 정도까지 줄이면 이달 말쯤을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고 1,000명대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 같다고 하고요. JTBC가 입수한 정부 측 보고서입니다. 수도권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4입니다. 확진자 1명이 1명보다 적게 감염시킨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1보다 낮으면 확산세는 줄어듭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엿새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감염 재생산 지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1일에는 정점을 찍고 이후에 조금씩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습니다. 4단계 효과 때문에 이미 수도권의 어떤 유효 감염 재생산 지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이 관건입니다. 특히 경남, 경북과 충청, 제주의 확산세가 큽니다. 수도권의 급증세는 정체된 모양새이나 풍선 효과, 또 휴야철의 이동량 증가로 비수도권의 대도시 및 여행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내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유행 차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상황이 심각한 비수도권은 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갑니다. 일부는 4단계를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지금 검사소 앞에 나가 있는 거죠? 네, 한밭 운동장에 마련되어 있는 선별검사소입니다. 어제 일요일인 어제 이곳에서만 하루에 1,300명 넘게 검사를 받았고요. 월요일인 오늘도 지금 1,000명 넘는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당분간 이렇게 검사받는 사람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이곳과 엑스포 과학공원에 있는 선별검사소를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 4단계에 들어갔는데 시민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4단계가 시작이 되면요. 아무래도 가장 와닿는 게 저녁 6시 이후에 두 사람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가족끼리 외식하는 것도 좀 불편한 것도 생기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좀 확산이 자꾸 되고 있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코로나 줄이는 게 오히려 미래를 봤을 때 더 좋은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도 감수하는 건 그만큼 이제 확산이 심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대전에서는 하루 동안 71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특히 한 태권도장 관련 환자가 오늘까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대전시는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높였지만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4단계에 들어갑니다.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할 수가 없고요. 학원과 영화관, PC방은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은 불만인데요. 하지만 4단계 조치,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확산을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4단계가 평생 4단계가 아니라 또 이제 사람 코로나가 또 줄어들면 또 이제 4단계에서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러길 빌어야죠. 네, 그리고 경남 김해도 4단계로 올리기로 했죠?
네, 영남권에서는 처음입니다. 이번 달 들어 경남 김해는 2단계 그리고 3단계를 경험했는데 내일부터는 하나 더 올려서 4단계를 시행합니다. 유흥주점 관련 환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서입니다. 대구에서도 환자 하루에 60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인된 집단 감염 사례죠. 피트니스 클럽 관련 환자만 지금까지 1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50대에 대한 백신 접종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쓰기로 했던 모더나 백신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화이자 백신으로 바꿔서 하긴 하는데 걱정했던 것처럼 백신이 모자라서 일정이 줄줄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50대 접종 대상자들이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 병원에 오늘만 150명이 예약했습니다. 맞아야지 더 빨리 종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정하고 왔습니다. 예약은 모더나 백신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모더나 물량이 부족해서 수도권은 모두 화이자 백신을 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중구난방입니다. 이 의료기관은 서울에 있지만 50대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기관처럼 수도권의 250곳은 모더나 백신만 공급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수급이 좀 안 되냐, 왜 이렇게 그 매스컴에서 나왔던 거하고 그 정보 내용하고 다르냐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다행히 맞는 게 정말 감사해요. 정부는 7월 말인 이번 주부터 대규모의 백신 물량이 들어온다고 장담했습니다. 정작 마지막 주가 됐지만 모더나 백신 생산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직 현황 파악도 안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수시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모두 합쳐 3천만 회분을 들여올 계획이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물량은 50대 연령층이 1차, 2차 접종을 모두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로 50대 접종 대상이 모두 730만 명입니다. 두 번을 모두 맞으려면 적어도 1,500만 회분은 모더나 백신으로 들여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모자란 건 화이자 백신으로 막아야 합니다. 남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00만 명분 뿐입니다. 이대로라면 40대 이하 접종, 기약 없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지난달 JTBC가 보도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에 숨진 육군 병장의 사망 원인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조사반은 전역을 일주일 앞두고 숨진 20대 육군 병장의 부검 결과 화이자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 심근염 사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종아리에 통증을 느낀 70대 여성의 사례도 백신 접종과 연관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